은행에서 돈 빼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2, 3년 가는 사이클 같다. 돈 안 되는 다른 자산으로 돈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 문화 자체가 사실 크게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완전 보수적이셨던 정말 고령층 자산가들 중에서 정말 저 주변에도 주식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업계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보릿고개 같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계시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작년에는 정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코로나다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근데 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가냐? 이에 대한 괴리들이 각종 그 성격의 자금 투자가들한테서 이렇게 엄청난 컨플릭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웃긴 게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은 정말 많은 시장이에요. 안 된다는 시장과 더 간다는 시장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 사실 큰 돈들은 뭐 연령대도 있으시고 개인 투자가로 치면 연령대가 있으시고 일반 법인이나 뭐 이렇게 뭐 상장사나 이런 데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보면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산하고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었다라는 판단이 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 본인들이 아는 주식, 뭐 삼성전자가 연말부터 움직였고 지금도 뭐 현대차 움직이고 있고, 소위 말하는 차화정 시절에 한창을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10년 지나서 이제 보니 걔네가 또 움직이는데 그 주식이 새로운 성장 산업의 플러스 그 요인 탈을 다시 쓴 거죠. 근데 그거의 주인공이 한국 기업이고 그게 예전에 그 주식이 되다 보니까 손이 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왜냐하면 내가 아는 주식이니까. 그리고 그 주식들이 큰 주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장이 좀 후행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 그 개인 큰손 분들 중에서 완전히 새로 증시에 발을 담그신 분들도 계시나요?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저희도 미팅을 해보면 진짜 처음 해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알아서 굴려달라. 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봐도 몇 년 갈 것 같다. 네. 그 산업에서 체감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인 거죠.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그래서 이런 사이클은 사실 원래 위기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자기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처음 봤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사이클이 보다 보니까 좀 2, 3년 가는 사이클 같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후행적으로 막 찾아오시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실제 데이터로도 뭐 요즘에 예탁금 계속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돈 빼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 자금 자체도 그렇고, 또 웃긴 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보면 펀드에 자금 들어오는 프로도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펀드 가입 늘고 있습니다. 네, 늘고 있고, 재작년에는 해외 투자 때문에 해외 펀드로 자금이 늘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장 그게 꼭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건 1임 계약에 대한 자금이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임은 고객분께서 이제 증권사 레버 카운트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래서 계약의 자체는 고객과 운용사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한테 운영을 그냥 맡기시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 계좌의 관리는 증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 자체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자금은 간접, 재간접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펀드는 사실 항상 시장이 되면 후행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후행적으로 들어오고, 근데 후행적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만큼의 상승을 체감하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분들도 펀드에 대한 기대 목표 수익률이 당연히 높게 자꾸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기대치와 실제가 괴리가 발생하니까 또 이게 환매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거에 대해선 적당한 본인만의 수익률을 잡으시고 뭐 한두 달 보시지 마시고 한 뭐 반년, 1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재간접 용도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부동산 대비 증시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뭐 요즘 뭐 이렇게 빌딩 팔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뭐 그렇긴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뭐만 해도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올라서 코스피 2,200, 2,300조 정도 되는데 서울시 아파트만 해도 뭐 9,000조 뭐 이런 식인데 이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체격이 아닌 거죠. 이 돈이 못 들어오는, 받아줄 수 없는 사이즈였죠. 근데 지금은 이거가 수익률이 좋아서 얘가 뺏어 온다 그게 아니라 시발점은 여기서 돈이 일단은 부동산이 먼저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뭐 증시 자금들이 소위 말하는 광의의 동화 M2를 깨서
이제 주식으로 온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M2를 깨서 전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됐거든요. 주식은 그 사이 돈이 안 됐고. 근데 이 와중에 부동산의 규제가 좀 생겼으니 일부 이탈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조금만 이탈이 돼도 여기가 워낙 체격이 작다 보니까 임팩트 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펀드멘탈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모멘텀을 제공하니까 뭐 돈이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돈이 되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지 수익이 안 나는데 유동성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붙었는데 이게 지금 한 2, 3년 갈 수 있는 뭐 펀드멘탈과 모멘텀이 현재 기준에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계속 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요새 뭐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작은 돈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큰 시장인 부동산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 플레이할 수 있는 시장은 여기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그냥 가볍게 그리고 좀 추세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한국 증시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이다. 부동산이 덩치도 엄청 커졌지만 그 세금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막 양도세가 뭐 몇십 프로가 나와버리고 뭐 취등록세가 무슨 뭐 억대가 넘어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시장이 돼버렸고. 그리고 갈수록 그렇게 규제가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제가 저희 회사가 뭐 기초자산이 되게 단순한 걸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가들도 뭐가 단순해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손놀림이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도의 변화나 이거 쫓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버티고 본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인드실 거지.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은 훨씬 심플하고 또 세금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2022년이었나요? 뭐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 이슈가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룸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쪽이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죠.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려운 변화긴 해요.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에 올인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칸막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많이 좀 변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펀드 얘기로 조금 해보면 펀드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직접 투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 투자자분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이 펀드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펀드 투자하실 때 첫 번째로 그 목표 수익률을 그리고 투자하실 기간을 개인 투자 직접 하시는 것보다 좀 낮춰서 이제 좀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그냥 뭐 개인 투자하시면 한두 종목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건 정말 하루 만에 10% 20%씩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펀드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저희가 뭐 몇천억을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완전 개별 종목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걸 짜고 그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저희 같은 하우스는 좀 더 강하게 먹을 그 수익을 낼 수 있고 공모 펀드는 시장을 추종하면서 먹는 과정이 벌어질 거라서 1년을 놓고 보면 매니저들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괜찮은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 눈높이를 펀드는 나는 뭐 지금 은행 가셔봤자 어차피 뭐 금리 정말 잘 받아도 뭐 3%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1년 동안 펀드를 하셔서 한 15%? 10%? 지금 장이 뭐 사실 시장이 좋다는 거 전제로 이제 대부분 다 뭐 한 20%까지 눈높이를 높이시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한 10%대에 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잡으시고 기간을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내 펀드 수익 나야 돼 이거 말고 나는 그냥 내 펀드에 가입한 거 한 1년 정도 묻어둘게 1년 뒤에 보자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성과가 나 있으면 이제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한테도 요즘에 되게 많이 이제 가입들 문의를 하실 때 보통 보면 개인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지금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사실 돈 안 되는 다른 자산으로 돈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되는 장이고 돈의 가치가 없는 시장이라 지금 환경이라서 주식으로 나서 난 수익이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억을 했다. 근데 성과가 뭐 한 50% 나서 1억 5천이 됐으면 그 5천만 원은 그냥 다른 재간접 펀드로 가입하셔서 이쪽은 연간으로 꾸준히 내 걸 먹여주게 하는 과정으로 약간 배분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직접 주식과 간접 주식으로 구분하셔서 가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무조건 펀드 매니저니까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라는 일단 그걸 일단 좀 낮추시고 내 펀드는 내 자산의 배분의 용도로서
그다음에 약간 중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펀드 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스타일 펀드, 뭐 특정 바이오 펀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하시고 나는 이런 게 맞다라고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펀드를 선택하시면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ELS 투자자분들이 많이 건너오시기도 하고 실제로 건너오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ELS는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볼 때마다 이 수익률이라면은 굳이 ELS에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긴 해요. 사실 지금 시장은 저희가 19년도에도 성과가 좋을 때 고객분들이 너네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장은 먹으면 바로 챙겨야 되는 장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실제 그래서 저희도 박스권에서 정말 계속 치고박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왔었는데 2020년 4월 정도부터는 지금 장은 빠지면 사는 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숏 비중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ALS 같은 것도 이게 헤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들은 제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는 산업의 위로 롱으로 열려있는 ETF가 훨씬 각광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서도 펀드보다는 ETF 매매를 더 고객들한테 그렇죠. 지금 되고 있고 근데 그 고객들도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 은행에서 원래 그 고객들은 은행의 연중 3% 정도의 수익률이면 맞아요. 만족하시는 그분들이 은행 PB들이 한 일주일 만에 막 한 3%씩 내버리니까 이게 뭘까라는 걸 공부하게 되시니까 오히려 또 증권사로 넘어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은행에서 하는 ETF는 거의 신탁 상품들이 되니까 신탁 상품이어서 수수료 더 떨어지고 이러니까 수수료가 조금 한 단계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뒤늦게 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증권사 직접 계좌 터가지고 ETF 매매하시고 이제 그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족도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재간접은 어쨌든 본인 성향에 맞는 그걸 기준을 사실 자기 본인한테 맞는 기준을 꼭 정해서 재간접을 하시는 게 좋은 펀드 운용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